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얼마 전 일본이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열린 행사에서 선보인 우크라이나 가정식 요리들입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이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우크라이나 가정식 요리를 판매하는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연어와 오이 등으로 만든 샌드위치와 채소가 듬뿍 올라간 수프도 보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며 기획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난민이 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본은 난민을 위한 공영주택을 제공하고 취업을 허가했으며 통역까지 지원해주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일본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도쿄와 오사카에 100채 정도의 공영주택을 마련하고 요코하마에도 80여 채에 달하는 시형주택을 난민 전용으로 확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직접 난민 수용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고, 생활 지원은 물론 1년간의 체류 자격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90일간의 단기 체류 자격만 부여하던 것을 바꾸어 1년의 체류 자격을 주고 원할 경우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출입국 재료관리청은 난민 지원을 위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고 지원 마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13일까지 일본에 입국한 44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은 모두 일본에 가족이나 친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일본 정부는 일본에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는가 하면 폴란드 등 제3국을 거쳐 일본으로 오는 난민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직접 외무상을 보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자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외무상이 정부 관용기로 폴란드까지 날아가 우크라이나 난민 20명을 태우고 귀국하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고, 인도적 관점에서 가능한 많은 난민을 받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일본이기 때문에 참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시리아 난민 문제 등 수많은 난민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외국인 혐오와 차별이 아주 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지원이 전부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헬기 운항회사에서 근무하는 우크라이나 여성이 일본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헬기 운항업체 아카기 헬리콥터에서 근무한 이 우크라이나 여성은 2020년 1월부터 상사에게 쓰레기 같은 인간, 마치 들깨처럼 징그럽다, 러시아 회사의 첩자, 장래에 쓸모도 없는 인간, 우크라이나로 빨리 돌아가라는 등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폭언을 들어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사인 품질 관리 담당 과장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들깨라고 부르며 인간적으로 기분 나쁜 애라고 말했으며, 이 같은 상사의 폭언은 폭로자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여성이 러시아 관련 일은 피하고 싶다고 회사 측에 요청하자 문제의 직장 상사는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라는 메일을 동료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 3월부터 러시아에 이익이 되는 행위가 반역죄로 규정돼 귀국 시 징역 1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일본인 직장 상사는 우크라이나도 나쁘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이 여성 직원이 낸 유급 휴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부당하게 꾸짖는 등 갑질까지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갑질에 시달리던 이 우크라이나 여성은 지난해 5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며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 여성은 일본인 상사로부터 들은 말들은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다, 회사에도 말을 해봤지만 회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고 말해 일본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사측은 변호사에게 대응을 맡기고 있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올해 초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방침에 대해 찬성이라는 의견이 90%에 달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난민 인정률이 1% 미만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고, 그동안 시민들의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혐오와 차별이 여전한데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난민 수용을 찬성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의 모습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니케이 신문이 살짝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올해 초 니케이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관련해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유사시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즉 일본의 속내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이용하여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패권 경쟁에서 일본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이라는 입장에 발맞추어 가는 듯했던 일본의 진짜 속내는 최근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진짜 속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한 관여해서 공격용 무기를 얻어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보고 계신 공격형 무인기는 최근 일본 방위성이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이스라엘의 무인기 하롭의 모습입니다. 하롭이 러시아 반격에 커다란 전과를 세우자 일본은 곧 자위대에 이스라엘산 하롭과 미국산 스위치 블레이드 등 공격형 무인기를 대거 사들여 2025년부터는 수백 대 규모의 공격형 무인기를 배치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격형 무인기는 주로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뻗어있는 난세이 제도의 섬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유사시에는 섬에 접근하는 적 함정이나 상륙을 시도하는 부대를 공격하고 평상시에는 주둔지와 기지에서 경계 감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롭은 길이 약 2.5m에 항속시간이 9시간으로 깁니다.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는 길이 약 36cm로 휴대하기 쉽지만 항속시간은 15분으로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표적을 찾아내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자폭 방식으로 공격하는 공격형 무인기입니다. 자위대는 이미 미국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캔 이글 등을 보유 중이지만 이 기종들은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용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형 무인기를 대거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예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공격 능력 보유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여성의 폭로로 인해 일본의 속내가 들통났고 국제 여론은 최악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공격형 무인기를 들여오려는 일본의 계획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종차별이 심각해 여러가지 문제를 낳았던 일본은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법까지 마련했지만 이 법 제정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극우 세력들의 시위가 약간 줄었을 뿐 오히려 더 과격한 협박과 방화는 늘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 일본 내 인권 신장 운동을 벌이는 외국인 인권 법연락회가 일본 외국인 소수민족 인권 백서를 발간했는데 외국인에 대한 협박, 소포 전달이나 제1한국인 시설에 대한 방화와 시설 훼손 사건 등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법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금지 규정이나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 차별과 혐오를 중지하기 위한 법적인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들 역시 인종차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특정 국가 출신 직원에게 경멸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인종차별 발언으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WHO의 가사이 다케시 처장은 최근 결국 직위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경멸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리던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 직원들은 WHO의 가사이 다케시 처장의 행태를 고발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15년 넘게 WHO에서 일해왔고 일본이 밀어주던 가사이 다케시 처장은 결국 자신의 입 때문에 불명예 퇴출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일본은 난민과 외국인에 대한 보여주기식 정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외국인 혐오와 차별의식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이 문제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